시조 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조작법 나는 이렇게 썼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은유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에 박재천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을 저는 가슴속에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문학은 비유가 있어야 문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역시 시조도 문학의 한 장르이므로 비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 시조는 읽는 시조로서 문학성을 지향합니다. 미학을 지향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유 기법을 비롯해서 비유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유법은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은유 기법에 대해서 제가 쓰고 있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유는 쉽게 A는 B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작품화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문장 속에 단순히 A는 B이다라고만 쓰면 작품의 가치가 이렇게 뛰어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참 동안 고민도 하고 많은 작품들을 읽기도 해서 제 나름대로 은유 기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유 기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알아야 될 은유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은유하고 환유, 제유 이렇게 셋이 가장 그 비유의 원리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유사성에 근거한 것이 은유이지요. 유사성이 많을수록 제유로 가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유사성이 있을 때 교집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많아질수록 제유 쪽으로 가고 적어질수록 환유로 가게 되어 있는 원리입니다. 은유는 유사성의 원리이고 환유는 인접성의 원리라고 우리들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은유 기법에 대해서 제 작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은유 기법은 A는 B다에서 A는 제목으로 쓰고 B는 본문 내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은유가 어떤 한 문장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를 은유화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은유 기법은 굉장히 작품을 풍성하게 하고 나름대로 상상력을 풍성하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은유 기법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저희 작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약돌 냇가에 모여 앉은 까까머리 동자승들 물결이 칠 때마다 반야신경 독송한다. 둥글게 둥글어가는 음성까지 반짝인다. 이 작품에서 조약돌은 A가 되고 동자승은 B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유 기법의 기본적인 구조이며 단시조를 쓸 때는 은유 기법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유 기법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련꽃 만나다
겨우내 보이지 않던 오래된 내 여인이 순백의 옷을 입고 허공에서 걸어온다. 옷깃에 바람이 펄럭 향기가 아찔하다. 꽃피는 소리들이 뛰어드는 이 4월에 명랑한 그녀 손이 온몸을 열어 젖히자 환장할 봄무늬 꽃이 내게로 확 펼쳐진다. 이 작품 역시 목련꽃과 내 여인이 은유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련꽃 만나다가 제목이 되고 내 여인에 대한 것들이 본문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도 은유 기법은 작품성을 굉장히 높게 해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미학성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 목련꽃 만나다는 치환 은유가 쓰여 있고 동사 은유로 쓰여 있는 작품입니다. 품사에 따른 은유법을 작품을 쓸 때마다 저는 점검을 합니다. 따라서 품사의 은유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한 다음에 다음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은유법에는 명사은유법, 형용사은유법, 부사은유법, 동사은유법으로 나눠지는데 저는 때때로 명사은유법도 사용하기는 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것은 동사은유법인데요. 명사하고 명사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은유법을 명사은유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황금의 꽃, 황금이라는 명사와 꽃이라는 명사가 합해져서 은유를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두 번째, 형용사 은유법은 결합되어 나타나는 은유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원한 참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형용사 은유법입니다. 부사 은유법은 부사하고 형용사가 만나거나 부사하고 동사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은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두들 따사로이 가난하니 백석의 삼천포에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부사 은유법으로 써진 것입니다. 따라서 동사 은유법만 써지는 게 아니라 부사 은유법도 작품에서 여러 시인들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 역시 많이 구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사 은유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는 B이다. 가장 쉬운 예로 들면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내 마음과 호수의 관계, 이런 것이 동사 은유법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품사 은유법을 적절히 잘 응용하면 작품이 보다 품격 있고 보다 높은 경지의 은유법을 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은유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유 기법으로 쓰여진 작품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산 바다의 석양, 저 바다로 뉘엿 떨어지는 석류 하늘, 저기 저것 좀 봐. 빡에 젖힌 가슴에서 아라리 튀어오르는 환한 문장들, 시다. 이 시의 시조에서 빡에 젖힌 가슴에서, 이것은 조은의 성류에서 일부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칠산바다의 석양하고 석류를 은유화해서 칠산바다의 석양을
제목으로 만들었고 석양을 석류로 은유한 것을 작품의 본문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법들이 하나의 은유 기법으로서 정형화된 것이므로 그렇게 어려운 기법은 아닙니다. 다음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선. 하늘과 저 바다에 입술이 맞붙어 있다. 허공 한쪽 바다새들 부리로 쪼아보고 고래가 들이받아도 열지 않는다. 저 큰 입. 수평선과 저 큰 잎은 역시 은유 관계입니다. 수평선을 수평선으로만 쓰면 작품이 너무 평면적이 되고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단순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조도 문학 장르의 한 장르이므로 비유법이 들어가야 작품이 심오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평선은 역시 치환은유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치환은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 역시도 치환은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병치은유도 쓰고 있습니다만 병치은유로 쓰고 있는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유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은유에는 크게 치환은유와 병치은유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보통은 치환은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치환은유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A는 B이다. 이건 기본적인 은유 방식입니다. 두 번째, 확장은유가 있습니다. 확장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이렇게 넓히는 것이죠. 은유의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보통 기본 은유는 원관념 A와 1대1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확장 은유는 하나의 원관념에 보조관념이 여러 개 있는 것을 확장 은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판기는 매춘부라 불러도 되겠다. 황금교회라 불러도 되겠다. 라는 어떤 표현처럼 단순한 1대1의 보조관념을 쓰지 말고 이런 확장은유로 작품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저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병렬은유라는 것이 있는데요. 병렬은유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원관념에 여러 개의 그 보조관념이 있는데 확장은유와 다른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보조관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수치요, 무리요, 불이요, 예언자요, 심판자요 이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확장은유와 병렬은유는 약간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품을 쓰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병렬은유나 확장은유 이런 것들은 문장 하나마다 써서 구성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액자은유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의 은유화된 것이 다시 보조관념화되는 것을 액자은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유법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까? 다음에 작품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상가골목 노숙자가 덮고 있는 종이 상자, 그 위에 삐딱하게 쓴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시장에 매찬 눈보라만 그를 가끔 들춰본다.
이 역시도 은유 기법으로 써 있는 작품입니다. 보통 문장 하나하나에서 은유 기법이나 직유법이 들어가는 문장들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의 은유 구조로서 전체를 수식하는 은유 구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전체를 수식하는 은유 구조의 기법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이 작품도 작품이라는 A와 종이 상자와의 관계가 은유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은유 기법으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예로 든 것은 은유 기법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어서 제가 이 일을 들어봤습니다. 시인은, 특히 시조 시인은 그 시대의 어떤 것들을 많이, 시대의 현실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는 것들이 시조 시인입니다. 시대의 어떤 상황이나 고발이나 참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시조를 예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고시조는 시절가조라고 해서 이렇게 노래로 써 있지만은 현대 시조는 문학입니다. 시절가조라는 뜻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시대에 유행하는 노래라는 뜻이죠. 물론 현대 시조도 음악성은 많이 있습니다. 음악성을 도외시한 현대 시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리듬을 중요시하고 의미도 중요시하는 현대 시조, 미학을 추구하는 현대 시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유기법을 말씀드린 것은 비유가 있어야 문학이 된다. 그러므로 현대 시조도 항상 비유를 찾아서 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